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금요일 바닥을 잡고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그 온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축의 먹구름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하락 섹터가 우세했던 가운데 그래도 이 수주 모멘텀이 있는 조선업종은 장 초반에도 우세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특징주 통해서 오늘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과 보험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지난주 공개된 FOMC 의사록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예상 전망보다 연준 의원들이 더 매파적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이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대내외 여건들이 은행 보험주를 움직였습니다. 이에 관련주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원전주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원전에 대규모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또 천연가스주도 움직였습니다. 이 유럽 천연가스 사태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이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천연가스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또 로봇주 움직여줬습니다. 이 먼저 CES 2021을 통해서 로봇 기술이 부각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삼성에서 로봇 분야에 대해서 M&A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 그 기대감 반영하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 강한 탄력적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 오늘도 화장품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4분기 실적 쇼크 우려감 나타나면서 오늘 많게는 6%, 4%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작부터 힘듭니다. 또 월요일에 피로감이 더욱더 짙어질 만큼 계속해서 하락장 이뤄내고 하락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흐름만 잘 활용하고 탄다면 이 속에서도 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막막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 흐름들, 전략들 다 짚어가면서 길잡이 되어주실 오늘은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 터치하고 들어가시고 참여 코드 번호 3333 3만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네, 오픈 채팅방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입력하시고요. 참여 코드 같습니다. 3만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입장하시면 1시간, 이 1시간 짧은 시간으로도 부족한 이 시황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이 노란톡에서 여러분 함께할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립니다. 그 속에서 또 곧 공개되는 시크릿 종목, 그 종목명 공개 더불어서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이곳에서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네, 얼른 입장하셔서 이 힘든 장세 속 버틸 수 있는 시크릿 종목 꼭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서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든든하게 한번 대응 전략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또 시크릿 종목들 그동안 공략해 두셨는지 바로 수익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재혁 대표님께서 그동안 공략했던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인데요. 에브리 보십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요즘 또 로봇 관련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종목 공략해 주셔서 무려 128%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숫자가 바뀌었죠. 금요일보다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반영해서 128%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50%대 임박하는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네, 또 여기서 보실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나 퍼센테이지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 힘든 장 속에서도 많은 또 상승률 보였기 때문에 27.52%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어떤 종목들 공략해 주셨는지 바로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2월 14일에 공략해 주셨던 모트렉스 무려 20%에 가까운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또 21일 공략했던 서울반도체도 12%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12월 초반대 너무나 힘든 장이었는데 그 힘든 장 속에서도 공략했던 종목들 두 자릿수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공략했던 3기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12%에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텍 마찬가지입니다. 네, 16%에 가까운 두 자릿수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우리 시장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그 박스권 속에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공략했던 시크릿 종목들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 바로바로 반영해서 여러분의 포트에서 빨간불 가득가득 켤 수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바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3만 4번 3333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이 시크릿 종목, 정말 진짜 종목 얼른 여러분 포트에 담아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든든하게 한번 나의 포트는 빨간불로 가득가득 빛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힘들었지만 주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이번 주를 어떻게 전략 짜서 조금은 이 힘든 장 견딜 수 있는지 그런 힌트들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 힌트들 가득 채워 준비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겠죠?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투자에 성공한다. 시장 선생 반채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6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좀 10시로 갔다가 오늘 또 반가운 우리 또 정선 아나운서님 다시 한번 뵙고요.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좋아서 이번 주도 좀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 날 방송할 때 금요일 이상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금요일은 원래 쉬어가는 장이었는데 금요일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운이 이어져서 오늘도 조금은 시원한 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시장이 사실 좀 좋지 못했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긴축이라든지 이제 금리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또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 이것도 일단은 뭐 중증 환자는 많지 않지만 뭐 확진세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이제 1월에 이제 좋은 1월 효과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좀 힘드실 걸로 아는데 또 이런 장에서도 또 잘 선방하는 또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 외에도 또 다른 거 준비했으니까요. 잘 같이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이런 정에서 잘 대응이 될 것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오히려 더 강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도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대응이 안 되신다고 하면 그냥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황부터 말씀드리고요. 네, 역시 문제는 기관이죠. 역시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5천억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초대형 IPO가 뭐 70조, 100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니까 이제 초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금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다행인 것은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줬습니다. 환율이 1,200원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서 외인의 수급이 받쳐줘서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매도죠. 그리고 요거만 매도가 아니라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는 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외인들이 떠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또 담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담고 총 매도면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양시장 외인과 기관들이 다 매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 시장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역시나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그러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연기금도 그렇고 사실은 연기금도 보면 최근에 새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추는 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도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사실은 뭐 개인들의 좀 외로운 싸움이었죠. 예,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이제 방금 또 좀 계산해 봤는데 금융투자가 배당락 이후로 한 6조 정도를 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6조의 자금을 무엇에 쓰려냐?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쯤 이제 금융투자가 돌아올 것이냐, 사실 뭐 이번 주부터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다음 주부터 돌아온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외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금요일까지 짜짜하게 받쳐졌죠,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매도세요. 그 매도인데다가 삼성전자를 담은 데다가 매도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매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사실 오늘 연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보이시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연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코스닥 시장,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기관과 그렇죠. 금요일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양시장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FOMC 연례 회의가 아까 그 매파적이었다라고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렇죠. 점잖은 약간은 뽀멀한 이제 그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의사로 막 뒤져보니까 굉장히 좀 매파적 강경한 발언이 있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예견은 사실 됐었던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재심을 받기 전까지는 시장의 눈치를 좀 봤었지만 재신임 받고 난 다음에는 본색을 좀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분도 관료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또 좀 뭐 그런 얘기 또 했다가 또 부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1월 27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1월이 너무나 지금 파랗게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나주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LG전자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최대 실적 많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시가 뭐 나스닥 선물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은 오겠죠. 그렇죠? 계속 빠지나 법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시장도 뭐 일단은 제가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데 빠지면 그만큼 저가 메리트는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수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달러 환율은 그래도 조금은 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1,200원대로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은 좀 외인들의 어떤 수급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외인들 솔직히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그 목요일 날 단기 저점 찍고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 오늘도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왔었으면 했는데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밑거리는 좀 달았습니다만 일단은 뭐 선물이 조금 그래도 조금은 미국 선물이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려다 다시 들어올리는 듯한, 역시 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죠?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다. 지금은 대형 초대형 IPO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거기에 자금이 신경이 거기에 쏠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원활치 않은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70조, 100조면 뭐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코스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쪽이 사실은 더 안 좋았죠. 그렇죠? 금요일 날 들어 올리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은 더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역시나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그 플러스권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미끌로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서학개미 뭐 다 안 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네. 물론 뭐 미국 좋을 때 우리가 못 가서 조금은 약간 배가 아픈 거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 미국 지수가 이제 금요일 날 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나스닥, 그래서 금리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역시 성장주들이 조금은 좀 더 조정을 더 많이 받고 있더라.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버텨줬었거든요. 반도체가.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제일 잘 버텼는데 금요일 날 못 버텼어요. 2.88%.
하라 그러면서 3%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주에 뭐 제가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뭐 금요일 날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또 내려왔죠. 잘하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한국 시장이 이대로 빠지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올라가면 또 기회 되겠죠. 우리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따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역시 뭐 근데 일본 시장은 그렇게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유난히 한국 시장만 좀 그렇죠. 역시 이 문제는 역시 수급 문제가 많이 수급 문제, IPO 때문에 초대형 IPO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 대만은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만은 뭐의 나라죠? 반도체 나라죠. TSMC 반도체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기도 당연히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요일날 좀 꺾였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도 이번에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날 꺾이는 거 보면서 이번 주 조금 그렇죠? 바로 반등이 쉽지는 않겠다라고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우리는 억울합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미국과 같이 커플링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중국과 커플링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그렇죠. 중국 시장 오늘은 또 좋았어요. 근데 또 한국만 또 그렇죠. 해외 시장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우리 자체 국내 시장의 문제란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저희의 문제죠. 뭡니까? 기관의 수급, 그렇죠? 초대형 IPO, 거기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 마치 뭐처럼 블랙홀처럼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LG화학 최근에 뭐 지난주에 좋게 말씀드렸고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만 역시 물적 분할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좋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 어떤 분이 아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여기서 수익 본 사람이 누구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총 15위까지 보면 이렇게 다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간만에 셀트리온 좀 강했고요. 그렇죠? 셀트리온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시죠. 오랜만에 강했고 그렇지만 워낙 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도 사실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5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역시 KB금융. 네, 이럴 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경기 방어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금융 종목들이 수익률이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저도 외면하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KB금융. 네, 시총상이 역시 셀트리온이 오늘 강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강했고요. 그다음에 뭐 위메이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 생각보다 금요일 날 좀 뭔가 이제 그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온 듯했어요. NFT나 뭐 해서 올라온 듯했는데 역시 또 무리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의 공약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뭐 지지율에 따라서 그래서 뭐만 그렇죠. 정치 테마만 올라가는 그런 또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이 좀 어지러워요. 뭔가 정돈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말씀드렸죠. 역시 그래도 믿고 갈 것은 실적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 힘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좀 강한 종목 제가 좀 준비했으니까 이따 좀 봐주기 바랍니다. 네.
네, 그냥 시크릿 종목 공략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늘의 또 시황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부터 주변국 상황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1월 이벤트, 큼지막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 이번 주 어떻게 전략 짜야 할지, 1월 전략 짜야 할지 또 그 흐름을 통해서 또 시크릿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꼭 함께 하셔서 그 종목까지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공략했던 시크릿 종목들도 너무나 누적 수익 좋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종목이 전문가님께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뭐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흐름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모든 종목들 평균적으로 50%대 임박하는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에브리북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요즘에 시장에 관심 또 매기를 쏠리고 있는 그 로봇 관련주입니다. 무려 128%의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숫자가 껑충 튀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락장 속에서 무려 8.5% 상승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펴볼 텐데 오늘 2%대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27% 누적 수익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 시크릿 종목 여러분의 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함께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예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3만 4번 3333만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제가 곧 이 시크릿 종목 오늘 전문가님께서 고심해서 고른 종목 힌트 드립니다. 그 종목명 공개 더불어서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타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곳 바로 이 노란톡이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오늘 또 공략한 시크릿 종목까지 냉큼 가져가서 여러분도 이 수익률, 상승률 고스란히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릴 수 없겠죠?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힘 받아가지고 오늘의 시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거는 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올해 주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시 시간이 좀 해결해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올해 삼성전자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빠지는 거 보면서 그럼 우리한테도 삼성전자를 만약에 요거를 담고 싶으셨던 분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저가에 담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7만 7천 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7만 7,100원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기 저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서 여기서 더 그대로 상승했었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지금은 수급상이 녹록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삼성전자 같으면 그래도 좀 해피하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리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무슨 수뇌보처럼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7만 7천 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 조금은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그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으시죠. 나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인들이 오늘도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140만 주나 오늘도 담았습니다. 외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이렇게 담았으면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진 거겠죠. 이런 상황이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역시 기관들, 기관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적 분할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합당하지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회사는 좋아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이 시장 상황도 이렇게 수급이 쏠리게 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잘 어떻게 좀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금융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연기금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집중하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굉장히 신규 종목에 이렇게 아주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들.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 금융투자.
예, 그리고 이제 LG 화학. 예, 지난주에 제가 그 LG 화학이 그 금융 민감 아니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죠. 예, 민감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었고 그래서 몇 종목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섹터 그리고 아까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부분 사실은 LG 화학이 2차 전지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화학 쪽 부분, 석유 화학 쪽 부분이 아마 포커스가 될 텐데 오늘 또 이게 또 바닥에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지지난주 일요일 말씀드리고 그래도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빠지니까 또 겁이 나시는지 이러면 좀 계속 빠지는 건가요?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네, 61선에서 일단은 조금은 위로 올라가다가 아까 아마 73만 원까지 찍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역시나 기관 외인들이 또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수익권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느 정도 만약에 바닥에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어요. 그렇죠? 최대 뭐 15%까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지금 장에서 15% 10%는 굉장히 큽니다. 대형주니까 아마 물량도 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되겠죠. 아니면 그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61선에서 저항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 수급이 녹록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여기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석유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에서 그래서 요거 배당금 7%대에 6, 7%대의 배당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좋았어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도 반등이 왔고 그다음에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그래서 금속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요번에 참 잘했죠. 자세 좀 외곽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배당을 좀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6% 7%의 배당이 적지 않죠. 네,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여러분들 적금이 1년에 5% 이상 가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배당으로 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11월 29일 날 뭐 이 정도에서는 뭐 다들 이제 바닥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렇다고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여기서 배당하고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만큼 이 경기 민감주 또는 석유화학 이쪽의 섹터에 일단은 뭐 아까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줄 여력도 좀 많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석유, 금호석유. 그리고 뭐 성장성은 사실은 뭐 요즘 뭐 성장성 있는 종목들 사실 못 가죠.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성장한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지금 이 타임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치주, 그렇죠? 뭐 PR이 좀 낮은 종목들 이런 것들, 그렇죠? 영업이익 높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외인들과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기관을 보시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1년에 고정적으로 6%대의 수익률만 올려도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날 때 그때 팔아야 되나요? 그때 이제 질문이 사실 있었어요. 지금 오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질문을 토대로 해서 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린 것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뭐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이유가
석연치가 않았다. 무조건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2022년도에 해결되면 뭐가 덜 팔릴 거야 했는데 뭐 지금도 뭐 확진자는 더 많이 늘고 있죠. 중증 환자가 좀 줄었을 뿐이지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오미크론 또는 이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오늘도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그 비대면주 이런 정보들이 사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우리의 바람대로는 안 될까?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막 소원도 많이 빌고 했는데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KB금융 말씀드렸죠.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그렇죠? 공격적으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해야죠. 공격적으로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강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경기 민감주 말씀드렸는데 경기 방어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융주는 제가 잘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예전에 KB 금융도 공략을 했었습니다만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는 솔직히 않죠. 그보다는 저는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장주라든지 이런 걸 선호합니다만 지금의 시장에 성장주가 미국 시장에 그런 것도 이상하게 연동이 또 되죠. 또 그런 쪽은 물론 반도체는 뭐 아직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물론 KB금융도 있고 뭐 좋은 정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금융투자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오늘 좀 봤어요. 그리고 오늘 120선 뚫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여기만 보기만 했는데 그렇죠? 이쯤에서는 안 볼 수가 없겠더라. 그렇죠? 좀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거보다는 더 상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시장이 또 그렇지 좋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49 뭐 시장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4.49 굉장히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텄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KB금융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해지용이라고 했습니다. 해지 그러니까 위험 방어, 그렇죠? 경기 방어주죠. 위험 방어. 그래서 금리가 좀 두려워요. 테이퍼링 때 금리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해지용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 금리가 상승하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역시 금융주의고 그리고 하나 금융지주가 사실은 뭐 KB금융보다 조금은 이제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덜 우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익률이 좀 더 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를 보게 됐어요.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둘 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시총이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더 좋더라. 우리 금융지주는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랬고요. 어쨌든 뭐 지금 뭐 모든 이평선 위로 다 올라왔죠. 120선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이 차트가 이렇게 되면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외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수급이 외인들이 삼성전자만 담는 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110만 주 이상을 외인들이 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들이 그렇죠? 요즘 기관들 이제 빨간불 보기 힘든데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요, 연기금 또 이럴 때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죠? 연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그죠? 금융투자는 이렇게 보다시피 계속 이렇게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더 자금이 필요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한 6조 정도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배당락 이후로 그 얼마나 더 팔지 한번 또 진짜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실적은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사실 널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2021년도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올라가면 사실 뭐 금융주들도 매출과 영업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또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최고의 안전한 선택은 금융주이다. 제가 외면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120선 위로 올라오는 거 보고서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경기 방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저평가된 진짜 굉장히 좀 매출과 영업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 PR이 뭐 3, 4 뭐 이런 게 널렸어요, 진짜. 아,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 받아도 돼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DL건설 뒤에 뭐 예전에 뭐 언급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사실은 DL건설 진짜 뭐 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사실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버티더니 오늘 역시 121선을 위로 뚫고 올랐어요. 경기 방어주, 건설 종목 또는 오늘 뭐 GS건설도 최근에 괜찮고 뭐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DL건설이 굉장히 저평가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번 흐름 타더니 진짜 한번 흐름 타니까 이렇게 무섭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많이 텄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게 핫한 종목들 많죠. 거기에 눌려 있던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 경기 방어주, 그렇죠? 공격적으로 못하면 방어해야 된다. 방어주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서는 이게 저평가된 거야 이제 인정하고서 이제 좀 들어오네요, 그죠? 사실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래요. 그다음에 연기금,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뭐 실적 뭐 말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년도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크릿 종목인데요.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금요일에도 이제 원고는 준비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많이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에 방어죠. 디펜스. 그래서 방어하면 뭡니까? 그렇죠? 방산이죠, 방산. 방산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21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LIG 넥스원의 4조 원의 천공 수출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해외 수출이 2배가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주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는 사실 뭐 제가 뭐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방산주들은 굵직굵직한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소형 종목들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독자로 다 100% 다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 다 협력을 해서 하는데 보통 뭐 방사청이라고 하죠. 방사청에서 여기서 수주를 받고 하는데 이 종목은 생소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와이파이는 많이 아시죠? 와이파이. 우리가 무선 통신할 때 와이파이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진보한 게 라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이 군사 기술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용으로 먼저 쓰이다가 그것이 이제 민간용으로 쓰인 게 우리들이 이렇게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이파이의 다음 단계 라이파이. 그래서 여기서 라이파이면 LC가겠죠. LED를 활용해서 많은 또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또 보안도 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용 또는 제가 많이 평소에 말씀드린 항공우주용.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주가 거래량 트신 거 보이시죠?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조만간 날아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차트만 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래량도 튀고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나왔었죠. 장대모. 그다음에 좀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좀 한번 올라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좀 기다렸네요. 누구를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은 사실은 소형 종목입니다. 시총이 1,000억대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방사청하고 4천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프랑스 뭐 이쪽하고도 굉장히 좀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통신이란 거,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로서 어떤 방산주 메리트도 있고요. 이 시총이 이제 1,200억밖에 안 됩니다. 1,200억밖에 안 되고요. 근데 최근에 4천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뭐 외매수 좀 들어왔습니다만 기관들이 좀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네요. 소형 종목이라서 뭐 이게 포트에 많이 담을 수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드가 아마 여유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크게 담기도 좀 뭐합니다만 조금 소액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 계속 좋죠.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아까 뭐 그렇죠. 시총 1,000억짜리 종목인데 4천억의 계약. 이거는 국내 방사청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프랑스도 굉장히 수주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통신이다라고 일단은 힌트를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반지혁 대표님과 출동수익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시크릿 종목 설명해 주시기 전에요.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면 이번 주는 경기 방어주다, 특히나 방산주다라고 힌트 주시면서 오늘 또 이번 주 시크릿 종목 이 경기 방어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힌트를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방법으로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고심해서 고른 시크릿 종목 바로 힌트를 준비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정말 오늘 네. 같은 하락장 속에서 사실 전문가님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을까요? 가장 많이 했던 행동?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말이요? 뭐 상관없어요, 뭐든. 욕 빼고, 듣겠는데. 눈물 빼고. 듣겠습니다. 네, 기관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 기관이요. 네. 그쵸. 기관이 너무나 많은 네. 물량을 계속해서 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하락세니까 저도 모르게 그 흐름보다는 제 종목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파랗게 울었는데 그래서 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저는 한숨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한숨을 잘 안 쉬어요. 네. 강하게 오히려 네. 하긴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사실 한숨 쉴 일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오늘 같은 그렇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시크릿 종목으로 네, 웃을 수 오늘은 뭐 있으니까요. 1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전문가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는 나의 종목도 같이 빠지니까 조금은 한숨을 많이 쉬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같은 날에 정말 필요한 거. 특히나 오늘 월요일이에요, 전문가님. HTS 닫아두고 쉬는 거예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차라리 이럴 때 뭐 접고. 장이 어려울 때는 많이 접고 밥이나 먹고 네. 노트북을 닫아본다. 음. 아주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차라리 이럴 때는 HTS를 닫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상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서 노란톡통에 선침해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HTS 열어두고 마음껏 웃음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여러분 휴, 한숨 그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진짜 종목. 진짜 종목은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노란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힌트를 드렸어요. 그 속에서 세 글자 오늘의 시크릿 종목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4번 3333만 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러분, 종목명보다 중요한 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전략, 이 정확한 타점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교육 열리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이 시크릿 종목 꼭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둔 후에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휴, 한숨 그만 지시고 수익률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문가님 만나보면서요.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영어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We need,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익이 필요하죠. 예, 수익이 필요하다, need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일요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어제였네요, 보니까.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걸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 방송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시간 부족 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요거를 좀 뒤쪽에다 놓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또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2022년도는 방산 수출이 20조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0억 불인데요.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18조입니다. 18조. 18조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방산, 무기, 수출은 우리가 수출인가요? 원래 수입이죠. 원래 우리는 이게 수입이 맞지 않나요? 수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수출하는 상황이 단계가 왔습니다. 그렇게 또 그래서 사실은 뭐 20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그 이상의 수출을 하는데 이게 안 커 보일 수 있습니다만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지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의 어떤 그런 무기들이 이렇게 해외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좀 인정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좀 뭐 미국이라든지 뭐 그 어쨌든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믿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게 단위가 좀 틀리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못 믿어 했었는데 최근에 몇 년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100%,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조금은 강조를 했었어요. 강조를 했었지만 자신 있게 강조를 못했습니다. 왜요? 결과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래서 확신은 있었지만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뭐 아까 뭐 방사청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방산 수출이 작년에 좋았다. 작년에 왜요? LG 넥슨의 천궁의 4조 원, 아랍에미리트 4조 원의 수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이 4조를 아마 연초에 그 이상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출인 거죠. 수출이 계약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좋았지만 그렇죠? 업계에 따라서 반도체에서 사실 뭐 20조가 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수입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배, 더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계속 이제 방어 얘기했죠. 경기 방어주, 그렇죠? 디펜스, 방어, 그렇죠? 방산.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LG 넥슨이 4조 원에.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요. 그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차트 보셨나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올라가다가 지금 빠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절대 약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방산주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기 방어주에 해당됩니다. 사실 오늘 뭐 원자력도 있었고 건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이런 정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산도 사실은 경기 방어주에 해당돼요. 물론 통신주도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거래량 트이고 나서 굉장히 좀 우상향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수출하면 다 연결 다 되어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런 굵직한 종목도 있지만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시크릿 종목 같은 그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 위성,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잠수함 뭐 다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넥슨 최근에 4조 원의 수출, 근데 올해는 연초에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2월 힘들 것 같아. 막 진짜 덮어두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아요. 수익 날 종목도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항공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닥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오늘 그냥 보합이네요. 좀 윗골이 좀 달았는데 보합입니다. 이렇게 강한 최근에 종목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참 해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언해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A50 그래서 요거는 제일 기대가 되는 건 KFX라고 해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제기가 작년에 나왔고 아직은 이제 수출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수출 단계인 거는 FA50이라고 해서 경공격기죠. 훈련기 또는 경공격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그렇죠. 일단 제법 잘 날아다닙니다. 잘 날아다니고 그래서 역시 일단은 가성비를 앞서서 동남아라든지 세네갈, 아프리카죠, 호주, 그렇죠, 콜롬비아, 호주 최근에 한국과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항공주가 굉장히 흐름이 강했고요. 또 이제 또 보니까 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또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런 데도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적 말씀드렸고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여기도 보면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120선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뭐 오늘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요 시간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힘 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갑자기 PPT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어어어 하셨을 텐데 여러분 놓친 거 아닙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바로 무료 교육 통해서 모든 내용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지금 놓치신 내용까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